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K리그가 전북 현대와 서울 이랜드의 승강전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슬슬 리뷰를 해볼 타이밍인데요. 리뷰는 이 인천 유나이티드부터 시작해서 우승팀인 울산 HD까지 밑에서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그 누구보다도 아쉬울 시즌을 보냈던 인천 유나이티드의 시즌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2024년의 인천 유나이티드 시즌 결과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말미에는 결국 최영근 감독 그리고 주장 임영주 체제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2024년 K리그 1에서는 정규리그 7승 11무 15패, 파이널 B에서는 2승 1무 2패, 총합해서 9승 12무 17패로 최하위인 12위에 위치하면서 2025년은 K리그 2에서 보내게 됐고요. 컵대회 결과를 보면 FA컵에서는 8강까지 진출했고 김해시청, 김천을 이기면서 올라갔지만 울산에게 패배를 하면서 8강에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앞에서 결과 보셨고 이번에는 선수단 기록을 좀 볼 텐데요. 올해 출전 시간만 기준으로 했을 때 베스트 11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최영근 감독이 파이널 B에서는 이제 백스를 바꾸긴 했지만 백4를 좀 많이 써서 이번에 백4로 잡았고요. 이범수 키퍼, 최우진, 요니치, 김건희, 정동윤이 백4, 그리고 중원에는 문지환, 김도혁, 임영주, 윗선에는 제레소, 무고사, 박승호 선수가 위치를 했습니다. 사실 다양한 팀들이 주전 선수들이 보통 2,000분대를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라인업을 보면 왼쪽에 최우진, 중앙에 김건희,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이제 문지환,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각각 제루서, 박승호, 출전 시간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K리그 1에서 그냥 90분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출전 시간이 3,000분이 넘어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66%를 이상 뛴 선수가 많이 찾기 힘들다는 점은 인천 유나이티드가 올해 확고한 주전을 찾는 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보여준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록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고사 선수가 2,897분으로 최다 출전 시간을 기록했고 무고 선수 역시 최다 득점 기록하면서 15골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다 도움은 제르소 선수가 기록했던 5개 도움이고요. 이번 시즌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역시 최다 출전에 최다 득점을 기록한 무고사죠. 39경기에 나서서 15골과 1개의 도움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만 15골 넣으면서 리그에선 득점왕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량발전 선수라고 한다면 지난해에도 굉장히 이 선수 좀 주목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선수인데 올해는 최우진 선수가 좀 더 발전한 모습 보여주면서 대표팀에도 올라가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이번 영상이 처음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워스트 선수는 딱히 뽑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잘한 선수 얘기하기도 바쁜데 또 안 좋았던 선수 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스트랑 기량 발전 선수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걸로 한다고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번 시즌 흐름에 좀 주요했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주요했던 경기는 6월 23일 포항 슬러스와의 K리그 1 18라운드인데요. 해당 경기 베스트 11은 왼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K리그 1 18라운드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5경기째 무승을 거둔 경기였는데요. 이 한 달 전인 5월 초중순에 승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승리가 없었고 이번 경기가 이제 5경기째 무승이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 이후에도 추가로 4경기 무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총 9경기 동안 이제 무승을 했던 거고 이 경기가 또 3연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 제주 그리고 강원에 패배를 하면서 3연패를 했고 그러면서 이 총 9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조성환 감독은 사임을 하고 말았고요. 사임을 했는데도 어쨌든 이 이후에 팀은 굉장히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19라운드부터 총 리그 20경기 동안 승률이 25%밖에 안 되고요. 특히 패배가 55%나 될 만큼 이 팀의 플레이나 결과나 그 모든 것들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경기들이 이어지게 됐고 결국에는 잔류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8라운드 경기가 이전에 있었던 여러 경기도 흐름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아지는 흐름의 그 가운데 있었다. 이 무승 기간 동안에는 무승부라도 있었는데 3연패가 시작을 하게 되면서 패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무승부를 거뒀거나 잡았다면 달랐겠지만 이 경기마저 패배를 하면서 좀 좋지 않은 시즌을 보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경기를 좀 주요 경기로 뽑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시즌의 주요 이슈입니다. 이거를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 가는 게 오히려 좀 안 맞다 생각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역시 5월 11일에 있었던 서울과의 경기 이후에 나왔던 이 물병 투척 사건이 굉장한 좀 주요 이슈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서울이 어 제르소 선수였나요? 제르소 선수 퇴장 이후에 이제 서울이 역전승을 하게 됐는데, 이런 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정이 좀 격해질 수밖에 없고,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인천 팬들의 감정이 좀 격해졌고, 그다음에 뭐 백종범 선수나 그리고 이 인천 서포터 사이에 뭐 어떤 썸씽도 있었고 하면서 일부 팬들이 경기가 끝나고 이 서울의 선수들을 향한 좀 감정 섞인 물병 내지는 뭐 이물질 투척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뭐 막 특징, 뭐 특성, 어떤 분들인지 파악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고요. 사건 이후에 보면 이 인천 유나이티드는 결국 K리그로부터 이제 제재금 2천만 원 그리고 응원석 5경기 폐쇄 징계를 받았고, 이 인천 구단 역시 이 징계를 그대로 잘 이행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거는 좀 늦게 밝혀진 거긴 하지만, 이 물병 투척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제 당일에 계약을 거의 다 진행을 했던 큰 규모의 스폰서 계약이 취소가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좀 더 증가하는 그런 좀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좀 큰 결과를 가져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 사건 하나로 강등의 모든 책임을 이 팬들에게 물 수는 없습니다. 뭐 선수들 플레이도 문제가 있었고, 코치진의 전술 문제도 있었고, 구단의 예산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등의 모든 책임을 이 사건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 물론 큰 사건이었고 여러 가지 좀 많은 것들을 파생시키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기세가 꺾이는 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는 건 좀 당연한 사실이고, 인천 팬들 사이에서도 던진 팬과 안 던진 팬들이 있을 텐데 좀 많이 원망스러우시겠죠. 이러면서 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인천 유나이티드에게 이번 시즌 정말 큰 이슈였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등을 당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 사건도 책임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향후 시즌 중점입니다. 강등 당했다고 해서 앞으로 축구를 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 시즌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타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빠른 대표이사와 감독 선임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한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달수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 지금 심찬구 임시대표이사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절차를 지키고 뭐 숙고하는 기간이 있어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보다 더 길게 이어지고 있다. 원래대로 좀 더 잘 갔으면 이미 좀 절차도 다 지켜진 상황일 때도 숙고도 어느 정도는 다 끝났어야 될 타이밍인데, 그런 게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는 좀 신속하고 좀 잘 된 선임이 좀 이루어져야 이 시즌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빠른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 스쿼드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K리그 1과는 다르게 K리그 2는 이 활동량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결정되곤 하는 리그고, 베테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리그가 또 K리그 2인데요. 물론 베테랑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를 생각을 해보면 이 베테랑 위주의 스쿼드는 어느 정도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 선수들이 많이 뛰면 뛸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주요 선수를 좀 지켜가긴 해야 됩니다. 주요 선수를 지켜가면서 이제 체질 개선을 해야겠는데, 무고사, 최우진 뭐 이런 주요한 자원들, 좀 길게 갈 만한 자원들, 내지는 실력이 정말 K리그 1에서도 상위급인 자원들, 이 선수들을 잘 잡고 나서 스쿼드 체질 개선을 잘 해야 되고, 자칫하면 조금 더 빈약한 스쿼드로 K리그 2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천이 향후 시즌에 바로 이제 또 승격을 하길 바란다면
이런 것들을 좀 중점에 두고 시즌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인천 유나이티드 2024년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은 뭐 인천 팬들, 선수들, 뭐 인천 뭐 구단 직원들 그 누구보다도 이들이 가장 아쉬워할 겁니다. 이번 시즌은 인천 유나이티드의 해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는 생존한 타이틀도 이번엔 결국 지켜내지 못하게 되는데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충분한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K리그 1에서 계속해서 버텨왔던 거였고 앞으로도 뭐 인천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은 뭐 여전할 테니까요. 아무쪼록 또 다음 시즌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